지난 시간에 이렇게 뒤에 후렴구를 이렇게 안에 그냥 읽고만 지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그 뒤에 또 내용이 나오는 게 겹치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짝 건너가면서 오늘 40페이지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목표가 그 다음에 어떤 이가 진정한 친구인가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싱할라요. 다음의 네 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자가 못 된다. 자 40페이지 아니면 페이지가 다르면은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싱갈라요. 다음의 네 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자가 못 된다. 즉,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엇이건 빼앗아가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아첨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읽어주라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즉 무엇이건 빼앗아가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하나에 이런 내용을 붙여서 읽어달라는 주문이에요. 이러한 네 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친구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이제 이렇게 가족을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조금 있냐면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조금 더 아깝고 그래서 아껴주고 싶고 누구는 조금 덜 아깝고 그래서 덜 아끼고 싶어 부려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 내가 아끼고 싶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부려먹고는 싶은데 아끼고 싶은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은 그럼 이게 그 느낌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렇죠? 그럼 친구 사이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아끼느냐, 아까워하느냐. 친구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아까워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껴주는 관계. 그렇죠? 자, 이게 아까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아까운 친구가 무거운 짐으로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걸 놓고 볼 수 있나?
자네 집이니까 자네가 집 봐. 이렇게. 그렇게만 될까요? 자, 이 아까운 친구가 고민이 있어. 그래서 좀 힘들어해. 그러면은 그 아까운 친구가 고민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고민이 있으니까 그건 자네 고민이니까 자네가 해. 그럴까? 아니면 좀 일단 들어볼까? 자, 이제 아까운 친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화가 났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일단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오해를 했던 이해를 했던 간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그건 자네가 오해를 한 거야. 이렇게 시작할까? 아니면 일단 나 때문에 화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 놓고, 근데 그 무슨 일인데 이러고, 일단 나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몹시 미안하네. 그쵸? 그런데, 그 무슨 일이야? 좀 얘기 좀 해봐. 나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사과를 해도 좀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 친구라는 거는, 이게 이 좋은 친구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서로 바라보면 서로 아껴주는 관계. 그죠? 이 무거운 거 3개 있으면, 이 친구, 그래, 내 2개 들어. 하나만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3개 있으면은, 자네가 2개 먹고, 근데 하나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자연히 그렇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쓰고 싶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써가면서 지내면은 친구로 어때요? 좋죠? 한번 볼까요? 이러한 4가지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는 무엇이건 빼앗아 간다.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란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인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한다. 자, 이제 친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간에 빼앗아요. 그죠? 어떻게? 작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작은 거 그것도 줘. 이렇게 하고. 큰 걸 가지고 있으면 큰 거 빼놔. 이러고. 그거 내가 하고 싶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자기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여. 그러면 뭐예요? 힘이 큰 쪽에, 그 사람의, 힘이 큰 사람은 나중에 이용 가치가 많지. 그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움직여줄까, 안 움직여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안 움직여.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계산 관계이지. 아껴주는 관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건 거래 관계. 이거 바라보는 기준점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에 뭐예요? 또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요걸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해. 반대로 뒤집으면 손해나는 일은 해요, 안 해요? 내가 아끼는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이익되는 일만 챙길까? 아니면 이익이 되든 손해가 이익이 되는 일을 위주로 많이 생각할까? 아니면 챙겨주는 쪽으로 많이 생각할까? 그쵸? 근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내면은 그 관계가 어때요? 꿈꾸는 관계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튼튼하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렇게 연습을 잡고 해서 그 힘을 좀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요거를 뭐라 그러죠? 야마리가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쉽게 그런 쪽으로 마음이 훅 하고 이게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런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건 나한테 와서 뭘 뺏어가. 또 그게 뭐냐면 적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게 작은 게 좋아 보이면 그거 가져가고 또 괜찮은 것도 뭐든지 이렇게 가져가.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해 보이면 안 도와줘. 힘이 세 보일 때만 도와줘.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일만 챙겨.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풀리고 그대를 두루 포용하리라 이렇게 마음이 잘 드러나요? 좀 어렵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네 가지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포용 안 해주면은 되게 섭섭해. 굉장히 왜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포용을 안 해주는지, 당신 왜 이렇게 속이 밴댕이고, 당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기분으로 자기 기분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어? 나는 친구를 얻고 싶은 건가? 안 그러면은 컴플레인 대상을 찾고 싶은 건가? 내가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좋은 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좋은 친구를 우리가 좋은 친구가 없으면은 이게 부부 사이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게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렇죠? 부부도 이렇게 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이 귀하게 여기고 상대가 아깝고 귀하고 이러면은 상대를 공경하는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공경하는 일이 쉬워져요. 자, 이게 부처님이 이 육방예경은 골간이 뭐라 그랬어요? 51페이지. 성스러운 제자의 6방위 예배 중에서 그렇다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6방위에 예배하여야 하는가? 6가지 방위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동쪽은 부모님이고 남쪽은 스승이고 서쪽은 아내와 자식이고 북쪽은 친구와 동료이며 아래는 하인이나 고용입니다. 그리고 위는 수행자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 뒤에 목록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덕목, 부모의 자식에 대한 덕목, 제자의 스승에 대한 덕목, 스승의 제자에 대한 덕목, 남편의 아내에 대한 덕목, 아내의 남편에 대한 덕목, 양가의 아들의 친구에 대한 덕목, 친구들의 양가의 아들에 대한 덕목, 고용자의 고용인에 대한 덕목, 고용인의 고용자에 대한 덕목, 신도의 수행자에 대한 덕목, 수행자의 신도에 대한 덕목. 이렇게 해서 이 전부 다 예배하는 대상들인데, 이럴 적에 이거를 우리가 현실감 있게 예배한다고 할 때, 공경한다고 할 때 그 밑에 쌓이고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예요? 아끼는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겠죠. 그게 관계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 내가 되게 아끼는 사람이 하고 같이 그 중국집에 갔는데 난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짜장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끼는 친구가 짬뽕 그러면 왜 그걸 먹냐? 그냥 짜장면 먹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해 이렇게 그렇게 가나요 안 가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심축을 우리가 뭘 생각하는 중심축이 뭐냐? 요거를 잘 이게 소중하게 그 부분을 꽉 쥐고 살아야 되거든. 이걸 놓치면은 길을 잃어요. 인생길을 놓친다고. 그러니까 사이가 얼마나 가깝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아껴주는 정도가 얼마만큼이냐가 그 사이 이 거리 양을 얘기해 주거든. 그러죠? 서로 아끼고 싶어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아주 가깝다를. 그러겠죠? 이러한 40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이건 빼앗아가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요건 그 사람이 쓰는 에너지가 적대적인 에너지다. 그렇죠? 무엇이건 뺏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거 위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적대적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그걸 쌩까고 안 보면 되느냐? 세상살이가 원중회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든 싫든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안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런 에너지를 쓰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 원의경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멀리 두는 건 아닌데 업은 조심하는 거예요. 업은 조심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관계가 좋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관계 맺는 취향을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취향을,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내가 좋아하는 그 취향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수용이 되고, 또 상대가 얘기하는 그 취향이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 건강한 취향들이 서로 이렇게 수용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취향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바로 이게 교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에너지를, 교정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다음의 4가지 이유 때문에 적이 되는 사람으로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과거의 일을 빌미 삼아 우정을 가장한다. 내가 전번에 이런 것도 해줬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이걸 해줘야 돼. 근데 왜 과거에 뭔가 하나 해준 거를 가지고서 이 사고를 우릴 때 한 1600번을 우리고 1601번째를 또 우리려고 달려드는 거 있잖아.
예전에 그 해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래 가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실은 뭐예요? 이런 것도 뭐예요? 주는 거는 없이, 해주는 건 없이 달라고만 하는 거하고 같은 동일한 맥락의 에너지죠. 이게 이제 이런 이렇게 전번에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속에 거만한 마음이 상대보다 한 10배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한테 이렇게 한 개를 요구해. 내가 뭐를 하나 해줬거든. 그러면 내가 존재가 이 상대보다 10배가 세면은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하나를 해줬는데 몇 개 해준 것 같아? 주기는 한 10개 해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 요구를 할 때 하나 요구하고, 전번에 내가 해줬잖아. 두 번 또 요구하고, 전번에 해줬잖아. 3개. 전번에 해줬잖아. 저번에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구, 이 자기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걸 세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요구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아직도 여유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자, 근데 이 개수가 크면 클수록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데 좀 당당하잖아. 내 가슴 속에는 아직 준 게 많이 남아있거든. 내 느낌으로는 아직도 준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거든. 근데 이쪽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이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 그러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는 정직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는 아직도 준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나는 계속 억울한, 준 거는 많고 받은 건 적고, 그리고 실컷 베풀었는데 많이 베풀고 조금 회수했는데 욕만 태백이로 먹는 사람이라고 엄청 억울해서 이게 혼자서 막 이게 눈물도 흘릴 수 있거든. 그러죠? 그러는 사이에 내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약간 괴물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기의 착각,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보호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가능하면은 그렇게 졸업을 좀 해야 될까? 이거를 졸업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를 도와줄까? 괴롭힐까? 괴롭히죠. 그리고 내가 쓰면은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 한평생을 원망 대상 1호, 2호, 3호, 4호, 101호, 102호, 103호, 107호 이렇게 가지고 살면은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아,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는 과거의 일을 빌미 삼아 우정을 가장한다. 미래의 일을 꾀하며 우정을 가장한다. 내 나중에 다 했어. 나중에 다. 그러니까 내일 해줄게. 당장 나한테 좀 해줘. 내일 해줄게. 그런데 내일이라는 게 내일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점에 도착해봐도 도착하고 보면은
현재일 뿐이에요. 네. 그러죠? 내일은 상상 속에나 있지 현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담보로 수표를 써주면은 영원히 내일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내일의 수표를 써준 사람은 오늘 절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네. 자, 그래서 미래의 일을 꾀하며 미래를 미래 갚을 테니까 이러면서 이 우정을 가장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아끼는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그대를 아낄 것이니까 그대는 현재의 나를 좀 아껴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 우리는 언제 아껴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끼면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하찮은 일로 환심을 사려 하고 뭐냐면은 이래 조그만 거 해주면서 막 이렇게 알지 이거 굉장히 내가 이게 신경 엄청 많이 쓴 거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그래, 들어보니까 안 됐네. 안 됐어. 그런데 도와주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어쩌면 좋지? 근데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왜 상황이 되면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어떡하면 좋아? 뭐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늘 나오는 사람. 이거는 뭐죠? 이게 늘 나오면은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거사님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고통스럽거든.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얘기로 공감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 작동되면은 또 이게 이게 기둥 뿌리는 못 뽑아도 당장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것부터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가 항상 이렇게 이 친구가 항상 이게 저한테 이게 뭐죠? 와서 이렇게 빨대를 항상 꽂기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친구한테 가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가서 빨대 꽂고 싶겠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쉬운 좀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있고 혼자 견디기 좀 힘든 시절들이 살다 보면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자존심에 크게 이게 스크래치가 났을 때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들어보고 그래도 난 당신을 믿는다.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소중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신한테 오늘 밥을 사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갓난아기 이렇게 있고 부인하고 집도 다 날라가고 하니까 이제
왜그 숙박소 있잖아요. 그쪽 방에 가서 이렇게 그 부인을 두고 돈을 좀 구하러 나갔다 온다 그러고 이틀 사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돈이 잘 안 보여지니까 굉장히 왜 이 망해가는 사람은 돈 구하기 되게 어렵거든. 그죠? 그게 제기를 해보려고 그럴 때 이게 지울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갔다 오는데 이틀 금방 온다는 사람이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 무슨 걱정, 별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버리고 갔나? 아니면 어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나는 버려진 것인가? 뭐 이런 거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그러다 남편이 나타났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막 가슴을 때리고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애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죽으려고 이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난리를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힘이 또 올라오더랍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세월이 지났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업도 하고 해서 잘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요, 자식도 필요 없고 마누라가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마누라만 있으면 된다. 우리 부인이 해달라는 거 있으면 난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되는 범위 안에서 다 해주고 싶어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이 남편이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만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이거는 남편한테는 탑시급이긴 한데 남편 귀하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람은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이 세상에 나를 쓸모없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 용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붙여지면 자비희, 자비심도 어떻게 해요? 닦아서 다듬어서 키워나갈 수 있다? 아니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 가지고 산다? 뭐라고 하셨을까? 자비심도 닦는다 그랬죠? 닦는다는 얘기는 좋은 거는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키운다는 얘기고 안 좋은 거는 수정 보완해서 지워나간다는 얘기죠. 수행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런 하찮은 일로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죠? 하찮은 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치밀함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치밀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구나
뭐 저기 욕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크게 뭐예요? 이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나누고 나눌 수 없으면은 나누기를 이렇게 원치 않는구나. 그러면은 나누기를 원치 않는 분한테 나누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구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구별하고 뭘 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 업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최상이에요. 자, 이제 부처님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나무 아래 앉아 계시면은 누가 와서 이래 이만저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공부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뭐 하는 거 다 일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던 가사 챙기시고, 가지고 계시던 바로 챙기시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마을을 7집, 마을에서 그래서 7집을 돌아서 한 집에서 한 숟가락씩이면 7숟가락 정도면 얻으면은 그거로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도움을 줬던 그분한테 그분이 도움을 청해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을 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어제는 A가 왔고 오늘은 B가 오고 내일은 C가 와도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기반을 이렇게 나눠주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좋은 습관을 갖게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자극은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습관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거든. 그런 거를 자극을 이렇게 그걸 보여주려면은 사람은 누가 그랬죠? 말로만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좋은 거를 얘기하면서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느 분의 멘트인가 이영애 씨의 멘트인가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런 멘트가 툭 튀어나와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실천하면서 얘기하면 실천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버겁든 버겁지 않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정은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아끼면서 해준다는 그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잘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내 역량이고 그렇게 나를 아끼면서 해주는 사람의 말은 다 고마워요. 설사 내가 갖다 쓸 수 없는 말이라 해도 고마워요. 이 중심 코드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서운한 것까지 좋은데 나는 저분한테 서운하긴 서운한데 그분을 내가 아끼는 사람이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근데 서운하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내가 정말로 아끼는 분하고 그래서 정말 아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되면
특별하게 강심장, 특별하게 야마리를 상실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은 이게 서로를 챙기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속한 분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서, 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코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예요?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약간의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방어 자세는 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는 조금 이렇게 방어 자세는 조금 갖추고, 그죠? 조금 조심하면서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 이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거리를 좁히고 이익이 안 될 때는 거리를 벌리고 싶어하는 이 자유자재한 거리 유지가 기술을 발휘하고 싶어하죠. 자기 입장에서 편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은 그러고 있어도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냐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네가 이렇게 이제 네가 하는 행동인데 네가 모를 리가 없지.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한 행동 중에서 내가 못 알아차린 게 많을까 적을까? 내가 한 행동 중에 내가 못 알아차린 건 많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중계반치 받은 게 많을까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 10개, 10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럴 때는 뭐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버하고 있었구나. 요것만 자각하고 나서 이 부분만 좀 조정이 되고 이게 하나로 돌아오는 순간에 내가 이쪽에 3개를 요구해가지고 3개를 받은 기업이나 근데 내가 사이즈가 10에서 1로 돌아왔어. 정상 사이즈로 돌아왔어. 그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착각이 컸을 때는 서운했는데 하나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 넓은 분이었구나. 굉장히 나를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분이구나.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이런 이렇게 자기 부풀리게 하는 그런 마음자리를 그거를 알아차리고 정상 사이드로 돌아오는 게 그러면은 주변에 원망할 대상 1, 2, 3번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 1번, 고마운 분 2번, 고마운 분 3번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3개 들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3개를 들고 가야 할 때가 있거든. 그러죠? 손은 2개인데. 아니 세상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3개 들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다른 분이 3개 들고 가야 할 때가 있어. 나는 그때 2개만, 내 손에는 하나만 들려있을 수도 있거든. 저분은 3개 들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저분한테는 저분은 하나만 들고 있고 나는 3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럴 때 기꺼이 그래 같이 가는 길인데 가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서로 편안하게 낼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가 이러면 울타리가 돼줘요, 안 돼줘요? 이런 관계의 사람을 인생을 살면서 몇 명을 버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들을 몇 명이나 버느냐? 일단 어디에서 벌어야 될까? 먼 데서 벌어야 될까?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에서부터 벌어야 될까? 같이 사는 사람에서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져요? 아니면 모든 거는 원인과 조건을 이 잘 버무려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혹시 잘 되고 있으면 더 잘 되게 만들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안 됐던 원인이 있거든. 그런데 안 됐던 원인이 있는 이야기에는 그 원인이 발견이 돼도 처리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진심으로 사과를 해본 지 오래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해본 지 오래됐잖아. 그러면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세포가 많이 남아 있을까? 조금 남아 있을까? 조금 남아 있죠. 그럼 조금 남아 있는 이 세포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힘이 잘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 타이밍에 에너지가 그 타이밍을 잡는 그 능력이 좋아져요, 나빠져? 타이밍도 잘 못 잡고 힘이 약하니까 진심도 전달이 안 돼.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해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를 한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가 장애한 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틀어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순발력 있게. 겸손은요, 한순간에 필요한 힘을 내면서 겸손을 글써야 되거든. 근데 그게 내가 겸손하면 되지. 근데 그 순간 딱 되면 뭐가 버텨요? 자존이 딱 버티거든. 그 순간을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순간을. 그러니까 순간을 이기려면 자기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를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항하는 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내가 주장하는 내 이유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설득해야 돼. 자꾸 여러 번 설득해야 돼. 뭐로 설득해요? 합리적인 이유로 자꾸 설득해야 돼. 내가 나를 합리적인 이유로 자꾸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말 안 듣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한 번에 안 듣는 것만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내 말도 한 번에 잘 안 들어.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그리고 이 자존심은 언제 과실을 범해놓고 과실을 외면하고 상처를 주어놓고 상처를 줬던 사실을 외면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좀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이게 지금 내 입장이거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상대방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래,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해서 당신이 못 알아차려도 우리 화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나요? 당신이 적절하게 사과하지 않는데도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되나요? 자, 내가 안 움직이는데 나도 그게 안 움직여지죠.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좀 꼭 사과 그런 걸 꼭 따져야 되냐?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 손이 어때 보여요? 친절해 보여요? 아니면 무례해 보여요? 내 딴에는 그래도 용기 내서 좀 잘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거지만은 이 손이 친절해 보여요? 무례해 보여요?
그죠? 우리가 그 이제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하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러면 저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이 상대의 상황에 들어가서 유체 이탈해가지고 상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제 액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이게 자 보세요. 아이들은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뭐를 하냐면은 유치원 보내고 뭐 이렇게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도 시키고 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점수 따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보낼 때 어떡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학원비 대비 가성비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1번 가성비 투자 대비 이 1번은 이제 투자 대비 이게 가성비 있는 결과를 좀 내기를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그 피아노 학원은 어떠니 태권도 학원은 어떠니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2번은 시행착오. 자, 시행착오를 양껏 해봐. 그 중에서 5대 5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5. 내가 너한테 기대를 걸고 시켜보고 싶은 거 5개 해서 한 10개쯤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보자. 그리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보자. 무엇이 너에게 교양이 되고 네가 한평생 가져갈 수 있는 교양이고 네가 한평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이 너의 기질에 맞는 그것이 뭔지 네가 좋아한다고 당장 얘기해도 너의 정보가 네가 너를 아는 양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한다고 해도 이게 너한테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시행착오 하면서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어. 애가 뭐를 하면서 재미있다 그러면 재미있니? 그래 조금 더 해보자. 이거 전혀 재미가 없는데요? 그래? 재미가 없구나. 그래도 재미는 없지만 그냥 시험 삼아 조금만 더 해보자. 왜냐면은 그게 당장 재미가 없어도 이 적성에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해봐야 알거든. 결과를 독촉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아이가 자기 인생에 평생 가져갈 좋은 취미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데 피아노가 좋은지 첼로가 좋은지 피리가 좋은지 알 수 없잖아요. 뭘 좋아할지.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왜 악기 하나를 들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악기가 꼭 피아노여야 되나? 꼭 바이올린이어야 되나? 그렇죠? 그게 그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 둘이 돈이 얼만데 하고 가성비 계산하는 입장과 이 저기 시행착오를 한번 양껏 해보자. 어릴 때 하는 시행착오는 값도 싸다. 양껏 해보자. 그쵸? 어릴 때 하는 시행착오는 진짜 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이가 바라볼 때 누가 저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준다 안 해준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1번은 꼭 엄마 아빠하고 거래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디 이렇게 그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아주 친절하게 가방도 받아주고 오늘 어떻게 지내니 하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친절한 대접을 받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친절함을 충분히 이렇게 경험했을 때 물어봐줘. 그래 엄마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너 가방도 받아주고 학교 가서 어땠는지 물어봐 주고 이러니까 어떠니? 그럼 좋아요. 그래, 그게 아빠가 너에게 보여주는 친절이다. 애정이다. 좋지.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네가 아빠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은 아빠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충분히 경험한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충분히 존중받게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좋다는 걸 느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면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거기에서 반성을 하게끔 또 어땠니?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 어떻겠니? 아빠는 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엄마를 좀 기쁘게 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봐주면은 충분하게 친절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주고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고 이런 경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다 컸는데요. 아직 손주는 남아있지. 기회가 있지. 그리고 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다 커도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